안녕하세요, 예유입니다. 그때 당시 달에서 신호를 호주로 쏴서 호주에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다시 각국으로 생중계했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무선 전파 애호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도 많은 이런 애호가들이 개인 장비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 전파를 도청했죠.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은 신호를 도청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암스트롱이 갑자기 뭐야? 저게 뭐야? 라고 외쳤는데 지구 송진국에서는 뭔데? 뭘 봤는데? 라고 했고 이어서 암스트롱은 와 진짜 크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다. 다른 우주선에 있어. 화성구 주변에 그들이 우리 쪽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우주선은 원반형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 통신 시스템을 관리하던 분이 즉 달과 지구 간의 통신을 책임지던 분이 이 일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당시 암스트롱은 확실히 통신 신호를 의료 통신 채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의료 통신 채널은 우주원과 지면의 의사가 사적인 건강 상태를 문의하는 통신 채널인 거죠. 그러니 암스트롱이 의료 통신 채널로 바꾸고 위의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아폴로 11호에서 암스트롱 뒤를 따라 달에 내린 사람은 버즈 올드린입니다. 이분도 증명을 한 게 아폴로 11호가 달로 갈 때 이미 2번의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우주선의 조종사이다 보니 처음에는 혼자 봤는데 뭔가가 우주선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면과 통신하면서 내 뒤에 뭔가가 따라오고 있다고 보고했죠. 지면에서는 혹시 이틀 전에 버린 로켓 추진기가 아닌가 하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지면에서 연락이 와서는 이틀 전에 버린 로켓 추진기는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뒤를 봤더니 따라오던 것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명의 우주원이 모두 봤다고 합니다. 한 흰빛을 내는 물체가 계속 뒤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후에 발견한 게 아폴로 11호는 원래 착륙하려던 곳에 착륙한 것이 아니라 원래 착륙하던 곳과 아주 먼 곳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추측성 결론을 내렸죠. 하나는 이분들이 미확인 비행체를 쫓다가 궤도를 벗어난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착륙하려던 찰나에 원래 착륙하려던 곳에 다른 뭔가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착륙할 수 없으니 임시적으로 착륙지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 착륙 지점이 변경되면서 착륙선의 연료가 거의 소진되어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올 연료도 부족할 뻔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달에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발사하기 2년 전에 나사는 5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해서 달 궤도를 돌면서 계속 사진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그 목적은 착륙 지점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보니 달의 뒷면 사진도 많이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된 사진들은 국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나사로 보내기 전에 먼저 미국 국가안전국의 한 비밀 연구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칼 월프라는 분이 그때 당시 마침 이 연구실에 하청업계에서 정밀 장비 에이스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업무의 관계로 그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분의 말로는 많은 사진들은 바로 달의 뒷면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탑이라든가 기지 같은 건물들이 많았던 거죠. 이분이 처음에 이 말을 했을 때는 다들 안 믿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저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후에 다른 분의 증언으로 이분의 말이 진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군품 경쟁할 때 많은 초능력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두 나라 다 찾고 있었죠. 이들은 초능력자를 찾고 모으는 목적은 우선은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시키고 이 초능력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위해 복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중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스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초능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의 초능력은 미국의 CIA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투시, 천리안의 대명사이죠. 이분을 추월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안전국은 이분을 모셔다가 달 뒷면의 몇 곳을 투시하게 했죠. 그런데 그 결과 이분은 칼 월프가 묘사한 것과 같은 건축물을 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투시하던 도중에 갑자기 한 말이 있는데, 이분이 투시하고 있는 건물의 안에는 무언가가 본인이 이 건물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 투시 프로젝트를 중지했죠. 자, 이렇게 많은 괴담을 얘기했는데 이런 괴담들이 다 가짜고 날조한 거고 다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합시다. 그리고 미국은 진짜 달에 갔다 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처음 달에 방문하고 나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다시 달에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기술의 발전 정도라면 사실 달에 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50년간 계속 달에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달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다시 달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달에 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시 이 아폴로 계획은 총 1260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의 화폐로 환산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럼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돈이 많이 들기는 하네. 그런데 지금의 기술이라면 그때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달에 갔었던 기술은 모두 폐기하고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주 비행사 도널드 패티시 했습니다. 이분의 말로는 본인도 달에 아주 가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지금 달에 갈 수 있는 기술이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이 50년 전의 그 기술들은 시대의 진보, 발전하면서 많은 기술들은 지금에 와서 별로 쓸모가 없다고 인지하고 조금씩 폐기하다 보니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뉴스가 떴는데 나사가 사용하는 우주복은 아직도 그 50년 전의 우주복이라고 합니다. 왜 새로운 우주복을 만들지 않을까요? 우주복을 하나 제작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우주복을 제작하는 기술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50년 전의 우주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상으로는 아직 10년, 2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50년 전의 그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던 건가요? 그때 당시 TV 있는 집도 통계할 만큼 기술이 보편적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달에서 운전까지 했었으니 와,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국의 기술은 다른 나라들보다 얼마나 앞서갔을까요? 그리고 신호를 바로 지구로 전송해서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인공위성을 그렇게 많이 쏘아 올리는데 달이라면 조금 멀 뿐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발사하는 인공위성은 지면에서 약 400km 상공에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38만 km이고요. 1000배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 이 두 거리는 한 단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달에 가서 또 착륙해야 하고 또 다시 발사해서 99 proceeded 3, 2, 1 ignition. Right away, Houston. Vector good. X5.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폴로 14호의 한 우주원이 에드거 미첼은 당시 달에 착륙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2008년에 영국의 한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외계인은 있습니다. 60년 전에 이미 지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원들은 달에 가기 전에 외계인들의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모든 우주원들은 다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